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이트 소개 및 빅데이터 분석 예제 강의를 맡은 정민주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을 위한 많은 오픈소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이번 3장에서는 그나마 잘 정리된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유용한 사이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 시에 처음에 겪는 애로사항이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어디에서 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없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데이터는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사이트 중에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캠핑장 정보, 교통정보, 지도정보 등 공공에 관련된 웬만한 데이터들은 여기서 검색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행정, 과학기술, 교통물류 등 공공데이터를 분류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분류별로 데이터의 분포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정보 플랫폼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이며 대한민국의 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지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토정보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다운로드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지도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QGIS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유사 사이트로 버이월드와 국가공간정보 포털이 있으며 동일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지도 기반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맵의 서비스에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원천맵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지도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 밀도와 건물 노후도, 토지 등 분석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도 일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SGIS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입니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이며 이용자에게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융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SGIS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계 주제도와 지역 현안 소통지도, 정책 통계지도, 분석지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이트로 통계청의 마이크로 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에서는
건설업 조사 등 사업체 부문 조사 자료, 인구 동향 조사 등 인구 부분에 관련된 조사 자료, 가계 동향 조사, 가구 부분 조사 자료, 농가 경제 조사 등 농림업 부분의 조사 자료 등 많은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GIS 서비스의 외시 화면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현황, 아파트 현황 등 통계 현황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카인즈입니다. 빅카인즈는 언론사 뉴스 정보를 수집하여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언론사 뉴스에서 부각되들은 이슈 및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 뉴스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 시간을 빅카인즈에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언론사의 뉴스 요약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분석을 하려면 뉴스 요약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R과 파이썬을 이용하여 형태 수를 분석해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빅카인즈 서비스의 예시 화면입니다. 매일 수집된 뉴스 중 뉴스 클리스팅 결과와 상위 8개를 보여주는 오늘의 이슈,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키워드가 확인 가능한 오늘의 키워드, 키워드 검색으로 뉴스 내용의 관계도, 트렌드, 연관어를 제공하는 뉴스 검색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론사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 분석 없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빅데이터 캠퍼스입니다. 빅데이터 캠퍼스는 이용자의 활발한 분석 활동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데이터, 분석 도구, 분석 지원 전문 인력 재능 등 빅데이터 자원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후에 분석 기획 과제가 선정이 되면 빅데이터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환경과 데이터는 이용 신청 후 방문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이트로 통계청의 통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도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캠퍼스의 시스템 자원 및 분석 솔루션 예시입니다. 하드웨어 자원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파이썬 등 오픈소스 분수 등을 툴에 탑재하여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로컬 데이터입니다. 로컬 데이터는 지자체에 축적된 인허가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 지자체의 축적된 식품과 문화, 의료, 물류 등 190종의 인허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들 데이터는 17개 시도와 228개의 시군구 전국 지자체의 자료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여 갱신하고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는 건강동물, 문화 등 카테고리별 검색이 가능하고 각 카테고리별 상세 인허가 데이터를 XML, CSV, 엑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건강을 검색하시면 병원, 부속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약국, 의원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면 상권 분석 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업종 사업 개입 전에 기존에 유사 경쟁 업종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료 공유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정보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NHI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연구 DB와 성과 공유, 통계, 의료 이용 지표, 의료 지도 서비스 등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데이터 드림입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통합 개방하여 도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활용 촉진과 개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공공 데이터 개발 포털 사이트입니다. 경기도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경기도 데이터 드림에서는 교통, 건설, 환경, 가족, 보건복지, 소방재난안전, 농림, 축산, 해양 등 1,500여 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 분석에 유용한 SKT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월 단위 일일 평균 유동인구 데이터를 수시로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면 일별로 인구의 이동량을 분석하여 교통량 분석,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결과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보고 패턴을 찾게 되면 더욱더 재미와 관심이 생겨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장에서는 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거인구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거인구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게 되면 병원, 약국, 상가 등의 상권 분석, 지하철, 버스 중량 등 교통시설 선정 시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인구 밀집도 분석을 위해 활용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주거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기법은 핫스팟 분석입니다. 핫스팟 분석은 공간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데 지역 내의 주거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과 더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의 등고선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정상적으로 이런 주거인구 밀도 분석을 하게 되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주거인구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간정보와 매핑하고 격자 단위의 요약정보를 분석해서 인입을 해야 합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행안부의 주거인구 데이터 핫스팟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정보 플랫폼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럼 메뉴에 국토정보 맵을 보시면 국토통계지도 메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국토통계지도 메뉴가 나타나면 인구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총인구와 유소년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 그리고 고령인구, 유아인구 등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범위를 법정 경계는 읍면동 단위와 격자 경계는 바둑판 네모스 같은 그 격자 크기를 말하는데 가로 세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를 선택하시면 법정 경계별로 주거인구가 높은 지역이 지도상에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격자 단위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의 분석 범위를 100m 단위로 선택하면 인구 조건에 해당하는 분석 결과들이 지도상에 표출이 됩니다. 화면에서는 총인구수를 남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남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 지도상에 짙은 색깔로 표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인구 핫스팟 분석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지정해서
지도상에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인구를 월별로 분석하면 시기별로 남자가 많이 사는 지역의 변화 추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주거인구 밀도 비속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주거인구가 중요할 경우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석 과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물 노후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물 노후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면 건물 안전점검과 도시계획 및 도시재정비, 주거이전 시 고려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건물 노후도 분석을 위해서 활용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대장, 분석 기법은 주거인구와 동일하게 핫스팟 분석입니다. 지역 내의 건물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과정이 복잡하지만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건물 노후도 핫스팟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통계지도 메뉴가 나타나면 건물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사용 승인을 선택하고 건물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 범위를 격자 100m 단위로 검색을 하면 격자 100m 단위로 건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지도상에 표출됩니다. 색깔이 짙은 지역이 건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건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발 억제지나 개발 불응지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분석 과제는 언론사 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연관 단어 및 이슈를 파악하는 과제입니다. 연관 단어 및 이슈 등이 파악되면 사회적 정책적 트렌드를 알게 되고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 및 이슈 분석을 위해서 활용된 데이터는 빅카인저의 언론사 뉴스 정보이며 분석 기법은 키워드 분석과 형태소 분석입니다. 키워드 분석 및 형태소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이며 이슈가 높은 단어를 준출하여 랭킹 순위, 연관관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키워드 분석 및 형태소 분석도 정상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과정이 복잡하지만 빅카인즈에서 언론사 뉴스 정보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카인즈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뉴스 분석 메뉴에서 뉴스 검색 분석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텝 1으로 뉴스 검색, 스텝 2로 검색 결과, 스텝 3로 분석 결과 시각화 단계로 구성됩니다. 뉴스 검색에서 코로나라는 단어와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등 언론사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언론사의 뉴스 기사 정보가 리스트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언론사의 뉴스에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원문 기사를 분석하게 되고 분석 결과 및 시각화를 선택하면 데이터 다운로드, 관계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R이나 파이썬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시각화 정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키워드의 일벌 빈도 추이, 키워드 랭킹 순위 분석 등 차트 및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할 키워드만 입력하면 키워드에 대한 동향 및 트렌드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개요 및 분석 방법, 빅데이터 분석 사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이트 소개,
빅데이터 분석 예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